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이 등장하여 그야말로 다양한 발언이 나왔는데 특히 나만 죽을 수 없다는 듯 국무위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소관이라 제가 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를 본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물기식 작전이 있었어요. 네. 뭐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다 물기식 작전을 해서 다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실제 국무회의는 1시간 김용현이 얘기가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면서 8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루어졌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낮췄고 요건을 갖추었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윤석열과 김용현 입장에서는 그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했다 해야 계엄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다 반대했다. 안 했어요. 국무위원 실제 보이긴 했지만은 국무회의 한 게 아니고 심의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발뺌을 했는데 뭔 소리냐. 안건 보고도 없었고 1시간 반이나 한 거다 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한덕수는 나를 거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뭔 소리냐 국무위원들이 다 했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명 찰 때까지 그러니까 국무위원 심의 11명이 찰 때까지가 10시 20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설명하고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물귀신 작전 또 두 번째 물귀신 작전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관들 국무총리 뭐 물었잖아요. 아니 엊그저께는 와가지고 한덕수 총리 와가지고 다 반대했대잖아요. 다 반대했다고 거의 하고 발뺌을 했는데 그 김용현이 와서 아니다 찬성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은 도 있다. 1명 또는 2명 있었다. 나머지는 다 반대했다는 건데. 아니 찬성한 사람도 있다니까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쪽 국무위원들은 다 반대했다고 하니까 다 이것은 도망갔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야 이리 와봐. 니들 어디 도망가. 이리 와봐. 너 같이 했잖아. 너 왜 그래? 너 혼자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헌재에 나온 김용현이는 윤석열을 구하러 와서 둘이 다 물에 빠지고 물귀신 작전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같이 나 혼자 안 죽어 다 같이 죽어 해서 들어가는 꼴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때요? 그러니까요. 김용현이가 윤석열이가 포고령을 작성을 안 했고요.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작성해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뭐 그렇게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동의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김용현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준비했는데 대통령이 다 한 겁니다라고 갖다가 엎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일까요? 이는 추미애 의원의 분석에서 빼박 드러납니다. 이제 누군가는 비상계엄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반대를 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국무위원 중에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낮부터 한 낮 12시에
이상민,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이상민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빨리 좀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상민은 그 전화를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추정컨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일찌감치 들어오라라고 해서 무슨 일로 부르는지 알고 있었던 이상민은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국무위원 중에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계엄법에 의해서 딱 두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계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용현과 이상민은 서로 상의를 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이상민을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는 계엄 관련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국무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은 김용현 입장에선 당연히 이상민인 거죠. 이상민은 계엄이라는 건 행정과 사법이 군에 이관되는 것이에요. 계엄군에게. 그런데 이상민이 동의하지 않고 이관이 되겠습니까? 행정과 사법이. 그러니까 행정은 이상민이 동의해야 되고 사법은 누가요? 사법행정은 바로 누굽니까? 박성재죠. 그러니까 여기 국무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은 이상민, 박성재 한 사람이라면 이상민일 가능성이 많고요.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두 사람이라면 박성재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한덕수와 이상민, 박성재는 증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용현은 이미 자신의 육사 7년 선배인 한민구가 국방장관이던 시절 대장 진급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전역 후 골프장에서 마주친 한민구에게 쌍욕을 날린 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윤석열을 감옥에서라도 만나게 되면 귀싸대기를 날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헌재에서도 김용현은 윤석열에 대해 욕인지 칭찬인지 아리송한 발언을 합니다.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네. 또 전혀 어떤 이상 없이 또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또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도마뱀과 같은 사람이다. 도마뱀에게는 미안하다.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파충류. 쓸모가 있을 때는 당근 또 당근을 주지만 위기에 처해 있고 쓸모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쳐낸다. 윤석열과 쌈상둥이라 불리던 최측근 한동훈은 사살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직에서 쫓겨났고 대통령 킹메이커 명태균은 감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계엄의 실무총책으로 기소된 김용현도 독박 쓰고 감옥에 있다. 극우 유튜버와 폭도들 그리고 경호처 김성훈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열심히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도 목사 정광훈도 국회의원 윤상현도 변호사 윤갑근도 법을 지키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윤의 말처럼 사람에게 충성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